안녕하세요. 건강한 암원자 자니쌤입니다. 오늘은 라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라면 많이 드시죠? 저도 가끔 먹는데요.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환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암 환자 라면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라면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 음식인데, 암 환우들은 참 판단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있죠. 이건 뭐 밀가루 음식이다, 몸에 안 좋다, 뭐 너무 맵고 짜고 자극적이다, 뭐 스프는 뭐 합성 물질이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못 드시게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암 할 때 뭐 못 드셔가지고 정말 안 넘어간다, 식욕이 없다, 밥맛이 없다 그러는데 라면 생각난다, 라면 먹을 수 있겠다 하시면 드시라고 합니다. 너무 자주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못 드셔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라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 그래서 라면을 만드는 그 과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이제 그냥 라면만 먹으면 좀 뭐 하니까 저는 이제 먹을 때 조금 이렇게 챙겨서 더 얹어서 먹는 편인데, 그것을 제가 실제 먹방까지는 아니지만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들입니다. 보시면은 면하고 스프가 있고, 그 다음에 국물을 낼 때 저는 이제 그냥 맹물을 쓰지 않고 멸치 국물이라고 저렇게 티백처럼 파는 게 요즘 간편하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요게 이제 그 집에 냉장고에 열어서 남은 야채들, 요거는 이제 근대나물이라고 하는데 시금치 비슷하게 생긴 건데요. 근대나물 있고, 그 다음에 미나리가 좀 있어서 좀 썰었습니다. 예, 별로 싱싱한 부분이 없어서 이제 대비주로 좀 했고, 요거는 이제 느타리 버섯, 요거는 이제 그 샤브샤브 해 먹고 남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준비를 좀 했고요. 재료는 이제 보여드렸는데, 라면 끓이기에 앞서서 먼저 그 라면에 대한 오해와 진실 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라면에 대해서 조금 공부랄까 한번 알고 넘어가는 시간인데, 라면은 많이 드시지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런 거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라면회사 홈페이지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런 만드는 공정이나 이런 것을 좀 익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노 분들한테 이제 라면을 먹지 마라 이렇게 못 먹게 하시는 주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건 밀가루 음식이다, 밀가루 음식은 암 환자한테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스프가 너무 인공 합성물이다, 그래서 몸에 좋지 않다, 그리고 소금기가 많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영양가가 너무 없다 라면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라면의 면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그 라면 회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그 만드는 공정을 봤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 면을 이제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모양을 하죠. 이 상태에서 이 증기로 이렇게 익힌다고 합니다. 익힌 상태에서 그것을 유탕이라는 흐르는 기름에 살짝 튀기고, 그렇게 해서 건조해서 포장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암환우 분들한테 라면을 먹지 말라, 밀가루 음식이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주된 이유는, 밀가루를 과다 섭취했을 때 이게 혈당을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급격하게. 그렇다 보면 이렇게 당분을 주 영양소로 삼는 암세포를 키우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밀가루 음식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면은 그 몸의 산도가 알칼리화에서 산화 쪽으로 기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이 안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밀가루도 탄수화물인데 좀 당의 그 수치가 빨리 조금 상승한다는 거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쌀이나 뭐 고구마 같은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도 결국에는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드시지 않는 한은, 그리고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한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면 한 개의 그 분량은 사실 성인 한 사람이 하나를 먹으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만큼 양도 그렇게 많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거나 너무 자주 드시거나만 아니면 라면 뭐 좀 드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스프를 좀 생각해 보면 먼저 스프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보실까요? 그 스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파, 후추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 왜 곰국 끓이듯이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이것을 이제 추출해서 진공, 동결, 건조 이렇게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스프 맛에 따라서 이제 추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분말 스프 말고 이 별첨 스프라 그래가지고 뭐 버섯이라든지 파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건더기 스프를 만드는 과정도 똑같다고 합니다. 진공, 동결, 건조, 분말. 그래서 이 보시듯이 스프 자체가 100%뭐 어떤 MSG라든지 우리가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합성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원재료를 이제 분말화시켜서 드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인공 합성물이다 아니다 그 논란보다는 암환자분들한테는 이게 나트륨 성분이 너무 높은 게 그게 오히려 더 건강에 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스프 한 봉지에 포함된 나트륨이 성인의 그 일일 나트륨 권장량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라면을 끓였을 때 그 라면의 국물을 다 드신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국물을 적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니면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다 쓰지 않고 절반 내지 한 6, 70% 정도만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먹고 있고요. 스프는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영양가가 없다. 라면이 영양가가 없다는 것은 사실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밀가루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라면을 먹을 때 그냥 라면만 끓이지 않고 아까 보여드렸던 재료들 같은 거 냉장고 열면 남는 채소들이나 뭐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뭐 미나리나 근대나물 이런 걸 했는데 뭐 기호에 맞게 사서 드셔도 됩니다. 버섯 종류도 괜찮고 그 뭐 좀 강한 향을 원하시면은 쑥갓 뭐 이런 거 겨자채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해물 쪽을 좀 좋아하신다 그러면 새우, 그 다음에 말린 문어, 뭐 조개, 홍합 같은 조개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해물탕 비슷하게 끓여서 드셔도 좋죠. 이게 뭐 매번 그렇게 해 먹을 수가 있냐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자주 드시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드시는 거고, 또 특히 암환우분들처럼 건강을 조금 염려하면서 드셔야 된다면 주위 분들께서 그렇게 남는 채소나 있을 때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이번에 라면 먹을 때는 이런 거 넣어서 먹어보자 라든지 그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면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제가 먹는 스타일로 한번 끓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물을 끓입니다. 저는 그 라면을 끓일 때 그냥 수돗물 맹물을 쓰지 않고 이 멸치 육수 이 티백처럼 된 거거든요. 이렇게 우려서 쓰실 수 있는 거, 요거를 먼저 넣고 해서 물을 끓입니다. 육수를 내는 거죠. 이거는 끓는 물에 한 5분 정도 끓이셔야 그 맛이 우러납니다. 네, 육수를 우리고 있습니다. 육수는 저렇게 티백으로 쓰셔도 되고, 그냥 집에 그 멸치가루나 새우가루 같은 거 있으시면 그것을 그냥 넣어서 끓이셔도 육수가 되고, 좋습니다. 아니면은 뭐 근처에 칼국수집 같은 데 있으시면 육수를 따로 파는 데도 있는데, 그냥 맹물로 라면을 끓여 드시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밍밍하니까 육수를 내서 드시는 게 좋지 않나 추천드립니다. 육수를 넣고 저렇게 끓이면은 국물 색깔이 노르스름해집니다. 저 상태에서 끓기 시작하면 한 3분 정도에서 5분 그 사이에 건지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까 그 보여드린 육수는 4인분 정도 되는 물을 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라면 하나를 끓이실 경우에는 저것을 더 빨리 건지셔도 됩니다. 한 3분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맛이 우러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물이 끓기 때문에 육수 낸 그 멸치 고거 건더기는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하고 스프, 라면은 넣지 않고 스프하고 버섯 같은 이런 잘 안 익는 채소는 먼저 넣습니다. 야채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야채는 너무 많이 넣으면 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부피 기준으로 했을 때 라면하고 비슷한 분량을 넣습니다. 그러면 좀 적당하게 섞이거든요. 숨도 죽으면서. 저는 버섯을 좋아해서 버섯을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먼저 넣는 이유는 이게 분말, 동결건조해서 만든 분말인데 조금 우러나라고 국물에서 좀 오랜 시간 끓일 수 있도록, 그래서 최대한 좀 끓인 물에 오래 두려는 목적으로 해서 미리 넣습니다. 어떨 때는 불 켜자마자 끓기도 전에 그냥 담궈두기도 합니다. 스프는. 이 라면은 스프가 분말 스프가 있고 이렇게 파 건더기 스프가 있네요.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멸치 육수를 쓰기 때문에 스프를 다 넣지 않습니다. 스프를 딱 절반 내서 많이 넣어도 60, 70%그 정도, 그러니까 한 3분의 1을 넣는 거죠. 그 정도만 넣습니다. 여기 한쪽을 잡으시고 이렇게 털면은 대충 3분의 2 정도가 들어가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냄새를 한번 맡아보고 싶은데요. 사실 별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스프 냄새만 나고요. 자, 이제 물이 끓으니까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면을 넣으면 일시적으로 또 끓는 게 중단이 되는데 다시 끓기 시작하면 이제 나머지 야채를 넣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해서 나머지 아까 근대나물하고 미나리를 차례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미나리를 조금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 칼국수 집 같은 데서 샤브샤브 먹을 때도 그렇고 미나리를 좀 넣어서 먹는 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 넣을 때도 꼭 미나리를 넣는 편입니다. 자, 이제 아까 끓기 시작해서 면 넣은 지 지금 한 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 면이 완전히 익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를 더 끓여줍니다. 이렇게 야채를 좀 섞어주면서요. 이때 이제 국물 맛을 한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 맛을 보고 나는 좀 매운 게 좋다 하면은 스프를 아까 넣으셨던 남은 거를 조금 더 넣는다거나 아니면 고춧가루를 더 뿌리시거나 그 정도로 맛을 좀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딱 맞는 국물이네요. 끓는 모습을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라면이 끓고 있습니다. 소리도 보글보글 아주 좋죠. 네, 이제 다 끓은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제 옮겨가지고 자리로 식탁에 가서 다시 이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라면을 끓여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마는 분들이 라면은 드시고 싶을 때 좀 고민하지 마시고 드시라고 이렇게 라면에 대한 소개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그 제가 넣은 오늘 재료 말고도 이제 개인의 기호에 맞게 여러 가지를 드실 수가 있는데 그 재료들을 이제 영양가 좋은 걸 넣으셔가지고 좀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네요. 라면이 왔는데 먼저 국물 한번 떠 먹어볼게요. 이 국물 색깔을 보시면 라면 국물처럼 그렇게 주황색이 아닙니다.
보시면 버섯 국물 색이라서 지금 카메라로 보기에는 약간 주황색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국수국물 멸치국수국물 그런 색이 납니다. 어, 그래서 이 국물이 그렇게 자극적이고 스프가 아까 보셨듯이 적게 넣기 때문에 칼칼하면서도 담백한 그런 맛이 납니다. 반찬은 깍두기면 충분하겠고요.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먹어야겠습니다. 음, 라면을 이렇게 드시면 안 하는 분들이 이제 투병 중에 계시더라도 든든한 한 끼 식사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너무 자주 드시는 거는 좋지 않겠죠. 일주일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 이렇게 갖은 이제 재료를 넣으셔가지고 드시고, 해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물 재료들을 넣으셔가지고 드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한 번씩 끓여 드시기를 추천드리고, 아마도 여러분들 이런 건강한 라면으로 드시고 힘든 이제 투병 생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조금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일단 먹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